I got it like that. Yeah, I got it like that. I got it like that. Baby, I'm a big deal. I got it like that. 여러분, 이 압구정 오렌지족이 30년 전에 한 달에 얼마씩 썼는지 아시나요?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드세요? 200, 1,400 정도 씁니다. 참고로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최소 월 2천만 원 이상인데 이 청년들이 2천만 원 이상을 쓴다. 대단하죠? 요즘 가장 핫한 돌아온 1세대 상권. 이 보통 압구정 로데오 하면 오렌지족이 키웠고 이 IMF와 높은 임대료로 몰락했다. 이 정도로 뭐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것들은 압구정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 상권의 진짜 몰락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재미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이 당시 오렌지족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항상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는데요. 1994년 이 오렌지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강남 오렌지족이었던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렌지족은 국민의 지탄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구정은 독특하게도 이런 지하철역을 기점 삼아 발전해온 기존 상권들과는 달리 지금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런 고급 주거단지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배후 수요로 성장한 상권입니다. 좀 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7, 80년대에 한양 쇼핑센터, 즉 현재 갤러리아가 생긴 이후 그 간선도로를 따라 이 상업지역은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구정이 당시 얼마나 핫했냐 하면 1988년이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맥도날드가 압구정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런던 베이글, 꽁띠드 툴레아처럼 가장 핫한 브랜드가 압구정을 선택한 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압구정보다는 종로가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버거킹과 KFC도 84년에 종로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 당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압구정을 선택해 결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던 압구정 상권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다들 아시는 몰락의 길이죠. 이렇게 한때 뜨거웠던 상권이 모두 다 떠나고 텅텅 비어있게 되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압구정 몰락의 원인으로 성수대교 붕괴, IMF 외환위기 등을 꼽으시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94년도를 보시면 이때 정말 가슴 아팠던 성수대교 붕괴라는 사건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성수대교가 없어지면서 강북 인구 유입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도 30% 이상 줄었고 심지어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수대교의 재개통으로 상권은 다시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 낙폭이 크지 않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98년으로 넘어와서 IMF 외환위기에도 오히려 압구정 상권은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압구정은 현재도 그렇지만 이 고급화 상권의 특성상 소비 인구 대부분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이 IMF의 위기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겠죠. 바로 압구정 상권이 진짜 성장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토지 이용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무려 3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지상 1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게 이제는 3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는 면적만큼 그 수익률도 배로 상승되겠죠. 지금처럼 토지의 종 세분화가 되기 이전이니 용적률 100% 이하의 전용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 이하 일반 주거지역으로 완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수익 창출의 기대로 기존의 단독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곳들이 모두 근린생활 건물로 탈바꿈되었고 실제로 이 시기에 도산공원 일대 상업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큰 성장을 가져온 토지 이용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압구정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2000년대 이후로 보시면 점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폐업하는 점포 수 역시 아주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권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썩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종 세분화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 300%까지 가능했던 토지가 1종, 2종, 3종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도산대로 주변 건물들을 보면 용적률이 현행 법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종인데 20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지어진 것들이요. 실제로 300%를 꽉 채워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업화에 급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게다가 이 압구정 몰락에 기름을 붓는 큰 사건 두 가지가 또 일어나는데요. 바로 가로수길의 등장과 일방통행길로의 변화입니다. 이 당시 로데오 상권은 지하철역이 없던 곳에 비해 이 3호선 신사역을 등에 업고 가로수길이 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임대료도 저렴했고요. 또한 2009년에는 이 강남구가 압구정 로데오에 패션과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기존 양방으로 진행하던 그 도로를 인도를 늘리면서 일방통행길로 변경하는데요. 이곳 상권을 차량으로 이용하던 기존 고객들은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며 급감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로데오 상권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발달한 상권이 아닙니다. 상권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부유한 고객층은 차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이제 막 성장 중인 가로수길은 왕복 2차선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가로수길이 로데오 거리의 대체 상권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장기간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90년대 초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압구정 로데오. 성수대교 붕괴와 IMF라는 큰 충격이 왔지만 이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상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압구정이 진짜 몰락한 이유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 토지 이용의 변화로 높은 상업화를 이뤘지만 이때 높아진 임대료와 그리고 갑작스럽게 도입된 종 세분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로수길이라는 대체 상권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통행길로 바뀌면서 이탈한 기존 상권 이용자들로 결국 로데오의 임차인들은 이 가로수길이라는 대체 상권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용자들도 보다 통행이 편안한 가로수길로 몰리게 된 거죠. 이 위기를 느낀 로데오 거리는 이후 상가 임대료를 내리고 권리금도 줄였지만 이미 무너진 상권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우연한 이 하나의 사건으로 압구정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